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 수요일 날, 그게 6일 날이었죠? 아니, 13일 날. 그때 한번 다른 거 강의하다가, 남자한테 무죄고, 여자한테 무관인 사주가 그냥 무덤덤하게 이제 잘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공부하시는 유 선생님이, 그러니까 육남매 중 막내 며느리래. 그런데 며느리인데, 우리 시댁에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집에서 이제 공부 한참 하실 때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걸 뽑아왔는데, 무죄, 그러니까 아버지 사주에서는 죄가 없고, 근데 시어머니 사주에는 무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미리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공부하면서 이제 한번 풀어보자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서 자기 표현력이, 사주의 표현력이 있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그 표현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제 아버님 나이가 93세네. 93세인데 그때 당시 뭐 표현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심심하실 때 논밭에 왔다 갔다 일하시고 밥 기다리시면 저 담배 한 대 피고 있다가, 그죠? 이렇게 이제 밥 먹을 때도 그때는 완전히 무슨 뭐 참회한다든지 뭔가 묵상하는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밥 먹었잖아요. 그때 당시 밥 먹으면서 잔소리하면 어떻게 돼요? 복 달아난다고 빨리 먹고 이렇게 물러나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얘기니까 밥 먹는 동안 아무 얘기 없어요. 잘해봐야 뭐 수저 상해 와가지고 부딪히는 소리, 그 정도밖에 얘기가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그야말로 표현력이라는 게 없었어요. 특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남존여비가 강할 때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래도 이제 쉽게 해서 힘들여서 밖에 일할 수 있으니까 이제 대접받고, 여자는 또 출가 외인 해가지고 시집 가면은 어떻게 돼요? 정말 친정에 가기 힘들 때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시댁에서 일을 해야 돼. 그런 상황이니까 뭐 상상 안 해도, 요즘 그게 젊은 사람들은 그거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제 상을 2개 놓으면은 어른 대접하는 거야.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뭐 남동생, 또 한쪽 상에는 여동생, 어머니, 여동생 둘하고 이렇게 밥 먹던 시절이니까 얘기라는 건 뭐 없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주 통변도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요, 죄가 없다. 남자 사주에 죄가 없다는 건 여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결혼 못 한다고 그랬어. 그때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그 길거리에서 당사주 봐주시던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뭐 말도 필요 없어. 여자가 없어. 결혼 못 하겠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자 사주에서 관이 없으면 시집 못 가. 아니면 나중에 재취를 간다든지 뭐 그런 거밖에 없네? 이렇게만 얘기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재하고 관에 대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석을 좀 이제 달리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죄라는 건 여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죄가 없다는 건 내가 누구를 책임지고, 예를 들어서 관리한다든지, 혹은 내가 책임을 진다든지, 즉,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돈의 개념도 현실 인지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농촌에서 뭐 돈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열심히 아침에 눈 뜨이는 대로 일찍 나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뭐 여건이 돼서 막걸리라도 한 잔 드시면 이제 가장 기분 좋은 거고. 그렇게 해서 매일 사는 건데, 그때 뭐 돈 개념이 없을 때도 있지만, 시대적인 배경도 그렇지만, 죄가 없다는 건요, 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무관심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는 이제 무관심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여자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자 사주에서 관이 없다는 거는 남자가 없다는 뜻도 되지만
남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관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보호받고 싶어하는 보호 본능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한테 보호받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한다는 거는 자, 신랑이 나를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대로 시집 간다. 요즘 이제 관이라는 게 직장 개념도 있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어디 다닌다는 건 내가 어떤 신분에 대한 보장도 되고, 어느 직장 다닌다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나 보통 대기업의 직원이 되고, 목에다 이렇게 이름표 달고 다니잖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또 마음이 든든합니까? 나는 항상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내 직장이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직장다운 직장을 잡기가 어려운 게 바로 그런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들한테 관이 없는데 이 사주에서도 보면 이제 시어머니 사주에서 시어머니 사주 여기 보면 이 관이 없죠. 여기서 식신, 재성, 관성, 비견겁재, 인성이잖아요. 여기 지금 관이 없잖아.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시어머님이 실질적으로, 물론 거기에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다 이런 것보다도 이 관이 없다는 거는 그런 마음 자체가 조금 약하다는 거야. 내가 우리 남편한테 의지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항상 바란다 이런 마음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는.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이 그때는 뭐 사랑이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었을 거야. 제가 어렸을 때도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든 거 같이 이제 시골이니까 생활하시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엄마한테 수고했다. 그다음에 내가 당신 사랑해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어색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 계시면서 이 자식들한테 뭘 가르친다는 그 의미보다는 내가 어떤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그게 자식들한테 그게 교육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특히 유교 사상이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서양처럼 I love you 그런 말이 전혀 그런 말조차 듣지도 못할 상황이었으니까 사랑한다, 좋아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표현력이 안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주가 우리 통변하는 자체가 그때 상황하고 지금 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해석이, 이 통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저 며느님이 유 선생님 얘기하는데 이 시아버님이 약간 그 코믹한 거, 옛날 어르신이었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좀 이렇게 픽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잘 하셨대. 그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지금 상관이 발달되어 있잖아, 식상이. 이게 지금 식신상관이잖아. 세 개가 있어. 이건 식신이고, 이거는 상관이고. 그리고 이 식신이 하나 있다는 건 또 한 가지는요, 이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물론 여기서는 이게 이제 화가 되니까 내 표현력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고, 이 식신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식신이 이게 생명의 별이기 때문에 또 식신이 어떻게 돼요? 일간을 보호하고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이심전심으로 이제 어떤 시어머님이 굉장히 마음이 편했을 수도 있어요. 식신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식신이 많으니까 현대사에서는 식신 상관이 발달되어 있다는 건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표현력이에요, 표현력. 사랑한다는 표현력. 그러면 여기 이제 시어머니 사주에서 인성이 발달되어 있으면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게 현대적 개념이라고 치면, 그때 당시에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그걸 내가 실제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느낄 수가 없었다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 그런 용어 자체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 들어본 거예요. 시집에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랐을 때부터
시댁에 그 친정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가시면서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자란 모든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또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현대사회에서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인성이 발달되면 인성이라는 건 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느낌이기 때문에 수용력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꼭 들어야 된다는 거야, 남자한테. 인성이 발달된 사람들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관하고 인성이 이렇게 조인이 되어 있어야지 이게 연애를 잘 한다는 거야, 실제로. 이런 경우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돼요? 인성.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개념이죠. 근데 뭐 이때 당시에는 그걸 이제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 사주에 나타나는 그 십성을 보면은 지금 현대사회 관점에서 이렇게 사주 풀이를 한다면은 이런 사주는 인성이 발달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제 그런 게 강하게 발달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남자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하면은 여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는 존재,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자들은 사랑받는 게 인생의 전부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사랑한다고 남자가 안 한다? 그러면 삐지고 맨날 싸울 일밖에 없지 뭐. 그러니까 옛날 지금 뭐 엄청 오래된 시절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주 구조를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시아버지 사주에서 여기 식상이 발달되던 건 내가 표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뭐 표현력 있다 해서 수시로 언제든지 재밌고 뭐 웃기는 코믹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신다 그런 게 아니고 이때 당시는 어르신들이 말이 없어요. 어떤 말을 묻는 말이나 한두 마디 대답하고 또 궁금한 거 뭐 물어볼 수 있는 한두 마디지 그냥 내가 어떤 그 삶의 그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로 뭐 재밌는 얘기라든가 이런 거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야. 이때 당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신상관이 이렇게 어쨌든 간에 표현력은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그때만 해도 보통 이렇게 밥 먹을 때 잔소리하면 복 달아난다 혹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꾸 이렇게 말 많이 한다는 거. 침묵은 금이다. 이걸 주장했던 시대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무죄 남자, 무관 여자가 무덤덤하게 이제 백년해로 한다고 제가 써놨는데 이 사주 구조가요, 상당히 좋아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오행이라든가 십성을 논하기 전에 조후를 먼저 보라고 했죠. 한난조수. 근데 자, 여기 시어머니 사주에서 보면은 지금 한난조수에서 한하고 이 난한 게 하나의 짝이죠. 춥고 이건 덥다는 뜻이고 요거는 말라있고 요건 습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한하고 지금 이게 조가 요렇게 돼 있다는 건 여기 어머님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경우는 변치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장난스럽게 표현하면 여자가 편재가 있으면 여우고 정재가 있으면 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시어머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어찌 보면 곰과에 속하는 거야. 여우과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뭔가 하는데 느려진다는 거, 얼어 있다는 거는. 그리고 말라 있다는 건 변치 않는다는 상황.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상당히 초지일관, 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어찌 보면 이제 이 사주 자체 구성으로 봐서는 이제 친정에서 어렸을 때 자랄 때 어머님의 어떤 그 말씀 하나를 이렇게 잘 듣고 이렇게 잘 성장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사주 구조로 봐서는 변치 않는 마음. 자, 거기다 이 나한한 기운에다가 습한 기운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죠. 그러니까 이 조우가 잘 맞아 있다는 거야. 그게 조우가 잘 맞아 있으면요. 건강도 좋고 내 하는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큰 복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시아버지 사주도 또 마찬가지야. 한난 조수배 똑같이 거의 같죠, 구조가. 근데 여기는 조금 한하고 좀 나한한 쪽이죠. 이 나한한 쪽이니까 내가 나한하고 여기 이제 상관하고 여기 같이 이게 조화가 되면은 조합이 되면 어떻게 돼? 모든 일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것도 4대4가 됐으니까 이 습하고 이렇게 난이 이렇게 맞게 됐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때 당시치고 이제 유연하고, 이렇게 뭐랄까 좀 위험을 나타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었고, 어찌 보면 이 아버님, 이 시아버님 성격 같은 게 굉장히 명랑하고 굉장히 밝았을 것 같아요. 한난 조수로 봤을 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무죄, 남자가 죄가 없고 여자가 관이 없을 때는 어찌 보면 요거 우리가 이제 닮은 꼴 이론이라고 해요. 닮은 꼴 이론. 짝이 없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닮은 꼴 이론. 혹은 끼리끼리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남자한테 마누라가 없고 여자한테 남편이 없다. 이 자체가 서로 상황이 이해할 만한 상황이죠. 그때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이제 뭐 시세말로 과부가 호래비 심정 알고 호래비가 과부 심정 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이 나를 이렇게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나를 이렇게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관이 없다는 건. 그 남자 사주에서 죄가 없다는 거는 내가 내 배우자한테 책임지고 내가 책임지고 상대편한테 필요한 거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항상 보살펴 줄 수 있는 거. 그게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 죄가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때 현 어떤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시게 이렇게 지금까지 93세, 89세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다는 거는 사주 구조가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4살 터울이면은 궁합도 볼 필요 없다고 한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합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 정이 들고. 처음에 궁합 보는 때는 어떻게 우리가 봤습니까? 이 연지와 연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죠. 이렇게 합이 되면 우리가 겉궁합이 좋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반합이죠. 인오술에서. 인오술, 반합. 이거 어떻게 돼요? 성격. 혹은 겉궁합이 좋다. 속궁합이 좋다. 일지가. 여기 신하고 지금 묘죠. 이 묘신 이게 원진이 되죠. 묘신 원진.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사이가 안 좋고 이제 티격태격 싸운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요, 이 원진은요, 한난조습이 잘 되어 있으면 이게 그런 기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진의 작용이 안 나타난다. 이 묘신 원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주가 지금 조습하고 한난이 조화가, 두 분 다 조화가 잘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싸운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속상할 일이 없다는 거 쉽게 그게 편한 거지 차라리. 그때 당시에 뭐 어떻게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때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남자가 뭐라 하면 그냥 부엌에 들어가서 대꾸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때만 해도 농경사회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이런 사주의 조건을 봤을 때 상당히 다 좋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간에도 이렇게 좀 합의되어 있죠, 이렇게 드러나 있는 합의되어 있고. 그러니까 농경사에서 합의되어 있다는 거는 부부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 같이 부엌에서 일하고 밥 먹고 논에 가고 밭에 가고 이 자체가 그렇게 계속 다녀도 시기에서 지루하지가 않아. 요즘 얘기로 하면 권태기가 없다는 거야. 합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서
요즘에서 이 천간의 합이라는 건요, 잘못하면 집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과도해지면은 의처증, 의부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근데 그때 당시는 이게 농경사에서 합이 있다는 거는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늘 같이 있어도 사이가 좋다. 그래서 보통 그때 당시 궁합이라는 건 단순하게 단식법으로 그냥 합이 있으면 좋다. 혹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4살 터울은 궁합 볼 필요도 없다고 했다는 거는 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삼합이죠. 요 자체가 인오술 요게 4살 터울이라고. 인오술 요렇게 됐을 때 요게 4살 터울. 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연지도 잘 맞고 이제 궁합도 잘 맞는데 이거보다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더 궁합이 잘 맞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자, 이 남자 사주에서 여기 보면 토가 없죠. 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가 없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큰 의미에서 보면 약간 삶의 안정성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사행을 이 토가 있어서 조절해줘야 삶에 이렇게 굴곡이 없거든요. 그 토가 없으면 그게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어머님 사주에 보면 토가 발달되어 있죠.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 여기 없는데. 자, 또 반대로. 자, 남자 사주에서, 자, 시아버님 사주에서 화가 세 개나 있는데 시어머님 사주에서 화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된 사주가 현대 사주, 현대 궁합론에서 봤을 때 이 좋은 궁합이라는 거야. 여기에서는 지금 사주가 어떻게 돼요? 불이 필요하죠? 실제로 이 사주 구조 자체가. 여기서는 토가 없으니까 토가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구조로 돼서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난조습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행조합에서 내가 없는 것이 상대편에 있다. 이것도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십성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님 사주에서 재가 없다는 거는 이때 시어머님 자리가, 즉, 아내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내가 있는데, 요즘 이 해석 풀이로 봤을 때 이 재라는 건 현실 인지 능력이니까 특히 이 농촌 사회가 아니고 이렇게 도시에서 살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야. 남자 입장에서 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재라는 건 단순히 돈이라는 건 개념 떠나서 현실 인지 능력이니까 쉽게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 농경사에서는 내가 꼭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이 필요 없잖아. 기본적인 농토가 있으면 자, 일찍 일어나서 계속 꾸준하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뭐 윗집이나 아랫집이나 옆집이나 다 크게 큰 부자가 된다 그런 건 없고 그냥 밥 먹고 산다는 개념이죠. 그런 식으로 다 그냥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꼭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배경과 같이 이 사주에서는 재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아내가 없다고 표현하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길거리에서 당사주라든가 이 사주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좀 단순하게 많이 배울 때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여건이 안 좋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딱 봐서 없으면 그냥 인연이 없다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없으니까 마누라가 없다. 여기 관이 없으니까 남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 여자 사주에서 관이 없다는 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내가 보호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서운하다든지 그렇게 생각 안 할 정도로 어찌 보면 마음이 넓은 거죠. 그런데 현대사에서 이게 만약에 현대사의 사주라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관이 이렇게 없을 때. 이렇게 하면 싸울 수 있어요. 왜?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여자한테 뭔가를 어떤 상황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돼야지 여자가 안심이 있는데, 남자 사주에 죄가 없다는 건 여자를 책임질 수 있는, 즉,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항상 불만이죠. 그러니까 또 여자 사주에서 관이 없다는 건 남편한테 애교 부리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구태여 당신이 나를 사랑해준다는 말 그렇게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안 들어도 된다 이거예요. 물론 해주면 좋겠지만 남자가 해줄 수가 없겠죠.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들어도 나는 서운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한테 귀찮게 하지 말고 당신이 할 거 잘하고 나 할 건 내가 할 테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서로의 공간적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으로 서로 어떤 이 개인을 서로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근데 이 사진 보고 참 제가 이게 이제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 한난 조습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궁합이라는 것도 어떻게 돼요? 이게 4살 터울이니까 연지가 이게 삼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겉궁합 볼 때도 이게 지금 합으로 되어 있고 속궁합을 본다는 어떻게 돼? 일지가 묘신 원진인데 이게 한난 조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원진의 작용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진. 그 천간의 합은 내가 어떻게 돼? 이 자체는 이건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정신적인 걸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천간합이 되어 있을 때 지나치면 이게 집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유발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인데 모든 구조가 잘 돼 있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현대사에서도 이 남자 사주에서 재가 없고 여자 사주에서 관이 없는 자체는요 그렇게 여우처럼 그렇게 애교 부리고 또 애교 떨고 이런 게 신혼 때 잠깐이면 몰라도 이거를 몇십 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재주 부리고 애교 부리고 교태 부리고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게 힘들잖아. 어찌 보면은 여기 참 그런 얘기 있는데 우리가 자 여기 이제 시아버님은 이제 사랑채에서 주로 이제 거처를 사랑채에서 계셨다는 거야. 요즘 얘기하면 이 각방 쓰는 거잖아. 그 말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각방 쓰는 게요 요즘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개인한테 어떻게 돼요? 서로 공간을 이렇게 어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배려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따로 방을 쓴다는 거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나만의 어떤 시간을 갖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요즘엔 오히려 그게 나을 수 있는데 이때 당시도 보통 어르신들은 사랑채, 집이 이제 아랫집, 윗집에서 아랫집에다 이렇게 사랑채가 있으면 그 동네에서 어르신들 와서 같이 거기서 화투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면 좋은데 잠도 거기서 이렇게 주무셨나 봐.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얘기했잖아. 그렇게 잠을 이렇게 따로 잤는데 어떻게 6남매나 나셨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장난스럽게 한번 여쭤보기도 했는데 이런 개념이 우리가 이제 각방 쓴다는 개념도 전혀 이것이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그런 개념으로 안 보는 거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에게 배려도 하고 서로를 존중해 준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오히려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실제로 제가 이제 93세, 그러니까 한 7년 나오는데 그때까지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 한난조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편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서로 대하고 항상 이런 경우는 그 배려심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상관이 이렇게 발달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아내가 그동안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고생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력은 안 하시지만 작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장에 갔다 올 때 혹은 뭘 들고 있을 때 들어주는 거 이런 거. 어디 나갔는데 그럴 때 신발도 이렇게 깨끗하게 신기 편하게 이렇게 놔준다든지 그 정도만 남자 해줘도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기분 좋잖아요. 얼마나 가슴 뿌듯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이런 것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언어에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서로 이심전심이라는 말은 이제 오히려 시간 이 시대에 사셨던 어르신 사이에서 더 많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그게 경망스럽고 경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조금 하다가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하면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또 이제 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요즘 차라리. 그러니까 이 사주 구조에서 현대적 개념에서 인성이 있는 사람들, 인성이 발달되어 있죠? 이 자체가 이렇게 됐을 땐 여자 입장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줘야 된다. 그러면 남자가 식신상관이 있어야 되죠? 상관이 지금 발달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시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능히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웃기는 말씀 하신다는 그 자체가 이 정도 연세 드신 분은 그때는 거의 뭐 수도자 같은 모습으로 살았으니까 웃을 일도 없고 크게 화낼 일도 없고 말할 일도 없고 때 되면 식사하시고 때 되면 주무시고 또 일하러 가시고 이제 그 생활의 전부였거든요. 근데 그 생활 속에서 가끔 이렇게 좀 돌아서 픽 웃을 수 있는 그런 말씀도 하셨다는 거는 요 식신상관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지금 이 사주에서 보면 상당히 좀 이게 기질이 강하거든요. 이게 좀 간유지동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백호로 되어 있잖아요. 무진 백호. 그런데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아버님보다는 시어머님 성격이라든가 어떤 행동 이 자체가 남자다울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구조를 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를 이 남자 사주에서 내가 그 와이프를, 그 아내를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수고했다라고 고맙다 이런 말도 가끔 표현할 수도 있는 그 표현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이가 좋게 지금까지 지내셨다고 이제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한난저수하고 그 다음에 이 궁합 봤을 때 원진 같은 경우도 작용력이 안 일어나고 또 기본적으로 현대적 개념에서 궁합을 봤을 때 내가 없는 오행을 배우자가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궁합 자체적으로. 서로 이렇게 잘 되어 있죠. 자, 이쪽에서 지금 화가 없는데 여기 화가 발달되어 있고 여기가 토가 없는데 이쪽에 토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구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남자 사주에서 재가 없고 여자 사주에서 이제 관이 없는 경우 무관 사주가 만나면은 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무덤덤한 것 같지만 그렇게 서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덤덤하게 백년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